사회적 의제를 가진 보수적 그리스도인,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2024년 12월 29일 진보적 복음주의자로서 백악관에 입성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플랜스에 있는 자택에서 10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범주를 초월한 사람이었다. 지미 카터는 미국에서 가장 장수한 대통령이다. 생애 마지막 수년까지 그는 교회 학교와 성경 공부반에서 가르쳤고 고향 조지아주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지미 카터는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인이었지만 자유주의 정치 정책을 시행했다. 그의 정치를 마비시켰던 이러한 모순은 카터를 현대의 가장 매혹적인 복음주의 인물 중 한 명이 되게 하였다. 라고 크리스찬 투데이는 부고 기사에서 적었는데 다음은 그 기사의 중요한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플레이보이 잡지에 나타난 믿음. 1976년 플레이보이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터와의 악명 높은 인터뷰를 실었는데 그 인터뷰 속에서 카터는 늘 그랬듯이 이쪽 저쪽의 입장을 모두 취했다. 실제로 인터뷰 내용을 읽은 사람이라면 카터의 경건함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세속적인 독자들은 그의 마음속의 간음 고백을 비웃었고 그를 하나님과 직통 전화를 하는 시골뜨기 침례교도라고 묘사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플레이보이지에서 인터뷰를 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 인터뷰를 비난했다. 미국을 이끌 만한 도덕적 품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외설스러운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말이다. 사실 이 인터뷰 때문에 카터는 선거에서 거의 패할 뻔했다. 4년 후 그는 여전히 두 세계 사이에 갇힌 채로 재선에 실패했다.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사회 정치를 추구하려는 그의 시도는 미국의 엄격한 둘 중 하나 시스템 때문에 실패했다.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주의자. 카터는 어린 시절 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남부 침례교회에 다녔는데 그곳에서 거듭났고 나중에 자기 삶을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드렸다. 성인이 된 후 그는 펜실베니아와 매사추세츠로 선교 여행을 떠났다. 후에 대통령이 된 카터는 외국 국가 원수들 앞에서 증언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따뜻한 복음적 경건함과 전도에 대한 강한 열망,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대한 신념을 키웠다. 1973년 주지사였던 그는 애틀란타에서 열린 대규모 복음전도 집회에서 빌리 그레이엄의 연단에 앉아 자주 자신의 신앙을 간증했다. 저는 땅콩농부이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아버지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사업가이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정치인이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통령이 되다. 미국의 시스템에서는 진보적으로 여겨졌던 그의 사회정책이 많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1976년 당시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는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듭난 신자가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사실에 단순히 열광했다. 이전에 투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복음주의자들은 카터에게 투표했다. 그가 민주당 후보로 지명되자마자 복음주의 잡지와 신문들은 그를 칭송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긴 머리를 나부끼며 성경적 의상을 입은 카터와 함께 JC는 미국을 구할 수 있다란 표제어의 대중적인 플래카드까지 등장했다. 지미 카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적 대행자로 만든 것이었다. 균형 잡기의 실패. 1976년 체계적인 여론조사와 홍보 없이도 복음주의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던 카터는 대통령으로서 가장 눈에 띄는 종교적 지지층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복음주의 비평가들은 백악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 또는 주요 요직에 종교적 보수주의자를 임명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카터가 문화적으로 좌파로 움직였던 민주당에, 특히 낙태 문제에서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태도에 짜증을 냈다. 1970년대 중반까지 낙태 문제는 복음주의에서 주요 이슈가 아니었다. 개인적으로 카터는 낙태에 반대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를 추진하지 않았다. 낙태 문제에 대한 이런 모호함은 점차로 정치적 좌파의 분노도 증폭시켰다. 결국 그는 학교에서의 기도, 사립학교에 대한 과세, 평등권에 대한 입법이라는 많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두 유권자 집단 사이에 끼어있게 되었다. 많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실망감으로 카터에 대해 지지를 철회했다. 1980년 그의 복음주의 유권자 다수는 이혼하고 재혼한 할리우드 배우 로널드 레이건에게로 돌아섰다. 외교 정책의 성공. 카터는 백악관을 떠날 때 의도는 좋았으나 결국에는 효과적이지 못한 세세한 관리자라는 평판을 얻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학자들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 협상, 파나마 운하의 파나마 반환, 소련과의 핵무기 제한 협상, 짐바브웨, 우간다, 수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의 인권 옹호에서 그가 보여준 인상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카터는 대통령으로서 복음주의 운동의 폭을 확대했다. 보수적 신학은 보수적 정치를 필요로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카터 전 대통령은 복음주의자들이 때때로 시민권, 환경, 평등에 대해 온건하고 진보적인 견해를 견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카터의 정치 경력은 분명한 한계도 보여주었다. 이 진보적인 복음주의자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올랐지만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반발로 대통령직이 무력화되고 재선도 좌절되며 버림을 받았다. 대통령직은 발판이었을 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그는 눈부신 업적을 이루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은 지미 카터는 역사상 유일하게 대통령직이 자신의 도약대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즉 대통령직이 지칠 줄 모르는 인도주의적 헌신으로 가는 발판이 된 것이다. 카터는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갖도록 돕는 세계적 조직인 헤비타트 운동에 참여했다. 그가 퇴임 직후 설립한 카터 센터는 아이티, 가나, 에티오피아, 한국, 세르비아 등지에서 인권 침해에 맞서 싸우고 질병을 근절하고 전쟁 중인 당사자들 간의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는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우리의 기억 속에 그는 조지아 시골에서 망치로 못을 받고 노년까지 교회 학교에서 가르쳤던 친근한 할아버지의 모습이다. 이것은 그의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남긴 축복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